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대외 거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국제 수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무역과 환율을 집필하신 필자를 모시고 한국어 재화와 서비스 수출입의 역사적 추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본장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의 실태를 보여주기 위해 제시한 표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수출입의 역사적 추이는 표 V141에서 347에 있는 재화와 금은의 수출과 수입 1877년에서 2015년이라는 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표는 개항 이후 현재까지의 재화와 금은의 수출입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시기마다 통계의 작성 주체가 다르고 조사 기준도 바뀌었기 때문에 원자료를 가지고는 일관된 비교가 어렵습니다. 이 통계표에서는 해방 전 남북한과 해방 후 남한의 카바리지 차이를 조정하지 못했지만 그 외에는 가능한 한 일관된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정한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표 V141에서 347의 뒤에 이어지는 표에는 수출입의 세부 내역을 알 수 있는 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표들의 내용을 소개하면 수출입의 각 품목에 대해 표준국제무역 분류인 SITC 또는 성질별 코드를 부여하여 만든 유별 통계를 제시하였으며 수출입 품목의 가액과 수량 통계로부터 단가를 구해 만든 수출입의 단가지수나 물량지수 등을 제시하였으며 무역을 주도한 품목을 보기 위해 수출입의 상위 품목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표를 제시하였고 무역 상대국도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표도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이 장기 통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한국 무역의 중요한 특징을 몇 가지 예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림은 수출과 수입의 규모를 GNI 대비 비율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수출 또는 수입 의존도가 개항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해방 전에는 30%로까지 높아졌고 해방 후 정치적 격변으로 무역이 붕괴되다시피 한 후 다시 급속히 높아져 47% 전후의 수준으로까지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림에는 북한의 수치도 제시하였는데 북한은 현재도 식민지기 초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것은 소규모 개방체제이면서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특화하였기 때문이지만 이 비율이 빠르게 상승한 것이 주목됩니다. 수출을 담당하는 주력 품목이 시기에 따라 교체되었는데 그 배후에 산업구조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어 왔음을 반영합니다. 수출입 산업구조의 고도화의 실태를 수출의 유별 구성비 변천과 수입의 유별 구성비 변천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출의 유별 구성비의 변천을 보여주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에 따르면 개항기에는 쌀이나 콩과 같은 농산물과 쇠가죽과 같은 원재료를 수출하였습니다. 이제 수입의 유별 구성비의 변천을 보여주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에 따르면 개항기에는 면직물을 비롯한 공산품을 수입하는 구조였습니다. 식민지기에 들어와서도 그 구조는 지속되었지만 기계 등의 수입과 공산품의 수출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1930년대 본격화된 식민지 공업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수출의 유별 구성비의 변천을 보여주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해방 후 무역 구성의 일시적인 후퇴가 나타났지만 1950년에서 70년대에는 직물, 의료 등의 재료별 제품이
그 후에는 전기기계, 선박, 차량 등의 중화공업 제품이 수출을 주도하였습니다. 다시 수입의 유별 구성도의 변천을 보여주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해방 후에도 수입에서는 자본 형성에 투입되는 기계류와 석유와 원재료 중심의 구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한편 수출입 동향을 물량과 가격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표 V262에서 267의 수출입 물가 및 물량 지수와 교역 조건은 수출입의 품목별 단가를 이용하여 물가 지수와 물량 지수를 제시한 것입니다. 품목별 수입 가액을 수량으로 나누어 구한 단가를 이용하는 방법은 단가가 있는 모든 품목을 지수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품질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IT 제품과 같이 품질의 변화가 빠른 경우 특히 그러합니다. 한국은행은 1971년 이후에는 수출과 수입의 품목별 가격을 직접 조사하여 물가 지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1971년 이전은 단가를 이용하여 피셔 연쇄지수의 방법으로 수출입 물가지수를 구했으며 그것을 한국은행의 물가지수와 연결하였습니다. 수출입 물량지수는 무역액을 단가지수로 나누어 구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그림과 같이 교역 조건의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순상품 교역 조건은 수출 물가지수를 수입 물가지수로 나눈 것인데 그림에 제시된 순상품 교역 조건의 추이를 보면 개항기에는 대체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그것은 예컨대 쌀 한 단위를 수출해서 더 많은 면직물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식민지기에 들어와 순상품 교역 조건은 정체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가 되면 순상품 교역 조건이 1953년까지 급등한 것을 제외하면 1960년대까지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다가 그 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두 차례 오일 쇼크로 수입 원유 가격의 급등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IT 제품 등 수출을 주도하는 제품의 가격이 수입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출 가격의 상대적 하락은 수출 물량을 더 빨리 늘리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 것이 소득 교역 조건입니다. 소득 교역 조건은 순상품 교역 조건에 수출 물량 지수를 곱해서 구합니다. 이것은 수출해서 번 돈으로 얼마나 많은 물량을 수입할 수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소득 교역 조건은 개항 이후 현재까지 거의 모든 시기에 걸쳐서 급속히 상승하였습니다. 즉, 순상품 교역 조건이 개선된 시기는 물론이지만 악화된 시기에도 한국은 무역을 통한 이득을 지속적으로 향유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필자 선생님을 모시고 한국의 재화와 서비스 수출입 실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